예, 강진구 뉴탐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한번 뵀죠. 네, 예.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경향신문에 오래 계셨죠? 네네. 한 거기에서- 92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네. 한 30년 정도 일하고. 야, 오래 있었는데 네. 정년퇴직을 못한 거죠? 예, 뭐 제 꿈이 경향신문에서 정년하는 거였는데 뭐 시절이 그렇게 하수상해서. 예,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참 이번에도 보면 우리 KBS 후배들도 원치 않게 네. 퇴직을 한 후배들이 꽤 많던데 네.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 네. 우리 언론 환경이 꼭 옛날 동아일보 해직 기자 사태에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직 기자는 이제 언론 박물관에나 이제 소장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직접 겪고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언론 자유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지금 세상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네. 강진구 기자님이나 지금 이런 여러 그런 기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정권의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섭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권 차원에서 이제 지상파 방송이나 이제 주요 언론사들만 장악하면 됐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제대로 뜻을 펼치 못한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독립적인 이제 매체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갑자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언론들까지 그 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징계를 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강진구 기자님은 노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노조위원장 한 건 좋은데 노무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 원래 꿈이 이제 그 한국의 그 노동 전문 기자라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노동 전문 기자를 이제 하고 싶었고, 아하.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실제로 제가 노동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한국 기자상을 제가 사실 2번 받았어요. 예. 그걸로. 노동 문제로.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노동 전문 기자로서 또 이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탐사 예.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대선을 만나서 정말 제가 이제 윤석열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숨겨진 비리들, 뭐 이제 아크로비스타의 뭐 삼성 전세권 설정, 이제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이제 막 취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편집 기자로 내근직으로 발령을 내서. 아, 그러면은 네.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편집 기자로 이제 발령을 냈고, 이제 결국 그 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부당정보 판정을 받고 일반적인 취재 기자로 복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대선 기간 중에 항상 윤석열 그 당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뭐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무속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줄리 논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가장 깊숙이 이제 접근해 가 있었던 기자인데, 회사 복귀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근 기자는 취재 기자인데, 당신은 노동 원래 전문 분야니까 그쪽만 취재하라. 대선 관련된 취재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이제 회사 지시를 어기고 계속 그 분야를 이제 취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제가 소속됐던 경향신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요한 이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해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경향신문이 그때 소유주가 한화였나요? 아니죠. 저희는 이제 뭐 사원주주 회사긴 한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 지금도 저희는 이제 알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그 처음 검찰총장 이제 옷을 벗고 대권 주자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최초로 그 인터뷰를 했던 게 우리 경향신문이었는데, 경향신문에서 그 3개면에 걸쳐서 윤석열 인터뷰를 쫙 깔았고, 그 당시에 후배 기자가 저한테 하루 전에 찾아와가지고 내일 윤석열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좀 까칠한 질문 좀 골라달라고 해서 제가 한 30가지 정도를 질문 골라줬는데, 네. 그 인터뷰에 보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아하. 데스크를 바꿨냐, 누가? 아니, 그래서 뭐 데스크를 받는지 어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인터뷰할 때 옆에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하고 만나서 자기가 윤석열 인터뷰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한 3시간 정도 인터뷰하는 걸 지켜봤는데 사람이 진심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 진심은 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윤석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향신문이 지난 대선 때 신문을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윤석열 캠프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제가 대선 또 정치 그 분야에서 계속 전문 기자로 탐사 기자로 활동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리 보도는 강 기자님이 맨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줄리 그리고 또 양재택 예. 검사하고의 동거설.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았습니까? 줄리 이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이제 줄리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공론화되게 된 거는 이제 이 윤석열 검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양재택 전 검사하고 동거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님을 제가 취재를 했었죠. 예. 처음 인터뷰를 했고. 그 찾아갔잖아요. 예, 그 어머님이 사실상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의 동거. 예. 확인해 줬잖아요. 확인해 줬죠. 그래, 저도 지금 그때 강 기자님 보도한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계속 명신이 맹신이 뭐 이렇게 명신 얘기하면서 네, 이야기를 네. 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윤석열 이제 검사하고 그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던 날도 직전에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어머님 저를 좀 축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난 다음에 양재택 검사 쪽에서 어머니가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뭐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그걸로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고소도? 양재택 변호사는 저한테 소송을 건 게 없고요. 그냥 그 국민의힘 당시 캠프에서 고발을 했죠. 예. 고발을 했는데 그 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은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많아요. 뭐 어머님 인터뷰 말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는지 아직 그 부분들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양재택 검사하고의 동거설 부분들은 검찰이 명확하게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소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불기소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동시에 재판받는 게 이제 오늘도 이제 가야 되는데 한우선심인데 한 6건 정도가 지금 동시에. 그래요? 예, 제가 92년도 경향신문 입사해서 30년 동안 그 기자로 있으면서 뭐 여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도 받고 했지만은 한 건도 기소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난 뒤에 제가 아주 중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한 6건 정도로 기소가 된 게 6건이나 6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그 재판하느라고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재판을 이제 하나의 저희 생활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사실 조회 요청이라든지 예.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취재 과정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들을 더 많이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도 하나의 취재의 장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양재택 검사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양재택이 김건희랑 동거하고 있을 때 양재택 씨는 혼인 중은 아니었나요? 양재택 씨가 예. 누구를 만날 때? 김건희랑 동거했을 때 예. 총각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긴 한데, 양재택 씨는 총각이 아니고 이제 기혼 상태로 김건희 씨하고 만났었죠. 그리고 그럼 불륜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서 김건희는 뭐 아니었고. 네, 뭐 처녀 총각 그 미혼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국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사생활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 양재택 검사가 이제 이 기혼 상태에서 아이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만났고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불륜을 넘어가지고
그 양재택 검사하고 동거를 하던 그 기간 동안에 동거를 한 걸로 의심되는 그 기간 동안에 김건희 씨의 주요한 형사 사건들이 대부분 다 그 덮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김건희 씨 주변의 친척들 같은 경우가 김건희 씨 뒤에 우리 명신이라 그랬죠. 명신이 뒤에는 양 검사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 검사를 통해서 양 검사가 사실상 김건희 씨 집안의 이제 그 민원 창구 역할을 한 부분들이 다 증거로 다 녹취로 다 그대로 있어요. 사실. 그러면 양 검사와 헤어지고 윤 검사를 만난 것은 더 센 검사를 찾아간 겁니까? 이제 센 검사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양재택 전 검사가 옷을 벗게 되죠. 2018년 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검사하고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삼부토건의 조 회장. 조 회장님이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택의 검사가 아니고 이제 변호사로 옷을 벗고 난 뒤에 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윤석열을 만난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검사하면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정보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김건희가 그렇게 양재택과 같이 동거를 했고 이랬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런 거 문제 안 된다고 결혼을 했을까요? 참 그 부분에서 헷갈려요. 저도 뭐 그 점은 뭐 제가 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대선 과정이 있었던 2021년 12월 달에 그 양재택 그 변호사가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선거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재택 검사. 양재택 변호사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 양재택 전 변호사가 김건희 씨의 윤석열의 이제 선거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 저는. 예전에는 뭐 그랬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면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윤석열의 그 선거를 돕고 있다. 근데 그거는 양재택 변호사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거든요. 야, 네. 그 정말 세 사람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 상식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비유로 그래서 이 김건희 씨는 한 여왕벌 같은 존재고 네, 윤석열 양재택 그분들은 일벌 같은 존재가 아닐까. 네, 일벌들끼리는 여왕벌 뭐 또 독점하려고 그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김건희한테 뭐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모릅니다, 저도 알 수는 없는데 뭐 검사들 사이에서는 뭐 김건희 씨는 뭐 부적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김건희랑 같이 있으면 잘 풀리고 뭐 이랬다. 네. 뭐 이런 게 아하. 네. 이게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네. 네, 좀 줄리나 양재택 검사 얘기는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됐지만 요즘에 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을 때 물어보고 싶었냐면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역전이 돼 있다고까지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김건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대통령까지 꼼짝 못하고 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까지 나서서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나라냐 안 하냐 골라라라고 하는 판인데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니 도대체 김건희가 누구냐 이제 더 궁금해지니까 맨 처음에 김건희 문제를 처음 터뜨린 강진구 기자님 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묻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줄리 의혹이나 아니면 양재택 검사하고의 동거서를 취재할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는 그냥 검사들의 이제 권력을 이용을 해서 검사들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검찰의 권력을 호가호위한 게 아니고 사실상 검찰 권력 위에서 사실상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꼼짝 못하는 김건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한동훈은 잘 알 텐데 왜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감히 김건희 문자를 5번이나 씹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만 보더라도 아니 이명수 기자가 취재해서 7시간 녹취록에만 보더라도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한동훈을 아냐라고 얘기했더니 딱 나오는 얘기가 동훈이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 손 밑에 있는 동생 1살 차인데 그렇게 누가 나이 많아요? 김건희 씨가 나이가 김건희가 한 살 더 많아요. 많죠.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 두 사람 사이가 왜 2021년 지난해 말 또 올해 초 왜 벌어졌는지는 조금 더 뭐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뭐 이거는 아직까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차기를 한동훈이 아니고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호. 김건희 씨 본인이 다음 차기에 욕심을 냈던 게 아닌가. 그거는 뭐 천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지금 거의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김건희를 차기로 지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징조가 사실은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그 당선 축하 모임에 천공이 참석을 했었는데 천공이 다음 차기 주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참석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는데 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꺼냈었고 한동훈이 될 가능성은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천공은 아주 단호하게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한다. 여기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명리학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집단은 좀 무속과 관련한 좀 비합리적 보수고 한동훈은 나름대로 그런 무속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서로 그런 차원에서 서로 기본적으로 색깔이 좀 달랐고 추구하는 세계가 달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집권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기 주자 문제가 아무래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코어에서는 한동훈 보다는 차라리 김건희 씨가 내가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네. 내가 직접 뛰면 안 되겠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힐러리하고 클린턴 농담이 생각나네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나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주유소를 지나게 됐어요.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딱 어떤 남자가 허름한 차림으로 나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딱 넣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한테 그런 거죠. 당신 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됐는데 저 사람 만났으면 당신 시골에서 지금 기름 넣고 이렇게 차 닦아주고 그랬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힐러리가 웃기고 있네. 너 안 만났으면 지금 너가 저 기름 넣고 있었을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예. 힐러리가 그 정도로 뭐. 근데 거기는 뭐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좀 했을 정도도 뭐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의 존재에 대해서 7시간 녹취록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김건희 문제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윤석열을 오빠라고 얘기했던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녹취록에. 그러니까 주로 그냥 자기 남편인데도 그 경칭을 안 쓰고 그냥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양재택. 3자 호칭을 해요? 네, 양재택도 양재택. 또 심지어 양재택 같은 경우는 재택이 이렇게 호칭한 경우도 있었다고. 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오빠라고 그리고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는 도사들과 교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그 남편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아니고 본인이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동생이나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해외에 순방 갈 때도 늘 김건희가 따라다녀야 되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도 전부 김건희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그 오빠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되게 좀 낯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오빠라는 말이 나오고 네. 그걸 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아니다. 김건희 친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해명이 맞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 오빠는 윤석열 글쎄 가능성이 그 문맥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오빠라는 말을 평소에 쓰지는 않았다. 예, 오빠라는 표현은 진짜 저는 처음 듣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그 또 다른 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2021년 그 7월 24일 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PD 한 분이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김건희 씨하고 전화를 주고 받는데 통화가 길어지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전화 좀 끊어라 좀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남성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남자가 혹시 명태균 씨가 아닌가 하고 명태균 씨한테 그 카톡으로 아하. 확인을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 링크를 해주면서 여기 나오는 목소리 주인공이 당신 아니냐? 예. 라고 얘기했더니 명태균 씨가 답변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답변을 안 해? 내가 보도까지 하겠다는 답변 안 하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이걸 가지고 보도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 거죠. 그 전에 명태균 씨랑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명태균 씨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자를 보내면 제 문자는 읽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은 해요. 예, 선택적으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어떤 건 답변을 하고 하는데 어떤 건 안 하고. 그런데 이 전화 끊어 좀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당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답변을 안 했는데 윤석열 목소리는 아니던가요? 윤석열 목소리는 아니에요. 일단 이제 그 경상도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북 사투리가 이렇게 좀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의 목소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한테 끊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통화에서 이제 그 김건희의 통화가 길어지니까 막 처음에 통화 시작할 때 뒤에서 유튜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야라고 했더니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줬고 통화가 쭉 길어지니까 이제 좀 끊어라 전화 끊어 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래서 명태균 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본인이 공개한 문자에 보면은 김건희 씨한테 하대는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경어로 쓴 걸 봐서는 그 목소리 주인공은 명태균 씨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목소리 주인공은 누굴까? 좀 의문스러워요. 그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끊으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아는 이제 친오빠인 이제 그 김진우 씨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김진우 씨는 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예.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가까운 억양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도 또 다른 의문인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취재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제 운영하는 서초동 캠프에 그 무속인들 한 7, 8명 정도가 출입한다라고 하는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쪽 캠프 내에 있는 관계자의 이제 말을 빌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제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어요. 나름대로 근거 있는 보도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도 혹시 이 7, 8명 중에 무속인 7, 8명 중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들은 이제 본인은 다른 거는 뭐 제가 질문을 해도 그냥 뭐 무시하는데 혹시 그 7, 8명 중에 당신 아니냐 이 중에 한 명이 그랬더니 그거는 또 딱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질문하자마자 답변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명태균 씨도 그다음에 김진우 씨도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그 서초동 캠프에 자주 출입하는 7, 8명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명태균 씨 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건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이제 천공 뭐 이렇게 있지만 이 김건희 씨 뒤에 김건희 씨를 움직이는 또 다른 명태균 씨와 같은 존재들이 더 있다. 비선 라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님 뵐 때마다 참, 예. 참 존경스럽다 네. 그런 생각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참 그 흔들리지 않음, 또 냉정할 정도로 치밀한 분석. 네. 그다음 또 놀라는 게 그 지나간 날짜 이런 것도 숫자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요, 그 뭐 제가 정확한 모든 달짜를 다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네. 그 분석력에 네. 기대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또 누구는 연락하고 어떤 방송은 나가고 또 어떤 데는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는 언론을 자기 스피커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언론 보통 이런 정도의 이 대형 게이트가 터지면 당사자들 지금 김영선 씨도 보면 알겠지만 다 숨잖아요. 숨죠. 보통 숨는데 예. 명태균 씨는 언론 플레이를 하죠. 언론 플레이를 거꾸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근저에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특히 김건희 씨 부부가 꼼짝 못하게 할 뭔가 그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 실제로 카드를 꼼짝 못 하고 있고. 예. 예. 그런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잘 받아주는 예. 그런 언론 플레이 수단으로 이제 언론들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인이 이제 지금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래선이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언론 플레이 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기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저도 지금 한번 우리 프로그램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보기는 봤는데 답장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백운기 정치 일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거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근데 방송은 다 아주 꼼꼼히 다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저를 것 같긴 한데. 알더라고요. 예, 임세은 소장한테 뭐 네.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냥 기자적인 감각으로 보셨을 때 이 네. 파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근데 최근에 이제 쏟아지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명태균 씨 입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명태균 씨가 쏟아놓은 얘기 또 이 관련된 사실 중에서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이 방송을 위해서 오다가 제가 이제 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요? 네.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뭔가? 얘기 들었던 걸 보니까 예. 그 PNR 있잖아요. 여론조사 업체 PNR. PNR. 예. PNR의 실질적인 주인이 명태균 씨라고 하는 얘기를 그 명태균 씨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작을 지시했나? 그럼 만약에 이제 이 PNR이 그 명태균 씨가 실질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PNR에서 이제 그 5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49차례가 이 윤석열이 1등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예비 후보들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올 예비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보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예비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충당하고 그러면 결국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씨 말고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었던 수많은 예비 후보들을 공천에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하고 긴밀하게 또 다른 공천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겨레가 그 보도한 것을 찾아봤더니 네. 단독으로 뒷돈 1억 2천 명태균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지금 뭐 PNR이 명태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하는 네, 사실이 매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제 확인됐다. 예비 후보들로부터 충당했다. 예, 네. 지금 그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거 이렇게 돌리고 뭐 홍준표보다 2%더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피해날이죠. 그렇죠. 피해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를 지금 앞두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 여론 조작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여의도에서 정치에서 더 이상 정치 브로커가 활개치면 안 된다.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 기사들 명태균 씨 발 말고요. 예. 상당수가 지금 검찰 발이거든요. 기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 검찰 내부의 그 이 친한계 그 검사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합세해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여권 그 내부의 스스로의 그 분열 속에서 사실상 이제 이 우리가 그 쉽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명태균 게이트의 그 숨은 이면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재보궐 선거가 어쨌든 2대2로 나왔고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체면을 선방했죠. 예, 뭐 선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텃밭을 지켰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나름대로 이제 그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전기는 마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 여론이 이제 불타고 있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윤석열을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하는데 동의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동훈에게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좀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계 검사들하고 있는 이 검찰 수뇌부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는 사실 한동훈에게 그렇게 순순히 전국의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씨의 그 중요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주가 조작을 불기소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독대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못을 박아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윤한 갈등의 그 핵심은 윤한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김한 갈등이죠. 김건희하고 한동훈 네. 갈등.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쥐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절대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뭐 조직을 살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좀 대통령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텐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이 사과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한동훈이 요구했었던 사과라든지 대외 활동 자제 또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동의를 한다면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앞에서 사실상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죠. 네. 청담동 술자리도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거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근데 원래 어제가 1심 선고 날 아니었어요? 어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제기했던 10억 손배소 1심 선고가 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선고가 연기되고 이제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선고가 이미 8월 21일 날 결심이 됐거든요. 결심이 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계속 참고 서면들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결심을 하고 난 뒤에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또
참고 자료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소장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왜 검찰은 이 청담동 술자리를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고 왜 강진구는 이 사전에 허위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됐는지 한번 검찰의 판단을 한번 참고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변론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재판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를 만약에 이걸 단죄를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 이제 언론이 완전히 암흑세계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김대남 녹취록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과 그 법무장관, 고위공직자고 이분들은 무제한의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적범들이 의심이 되는 녹취가 발견이 됐고 그 녹취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런 사람 통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온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그 국정감사장에서 당연히 야당 의원이면 질의할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날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직을 걸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2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문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언론은 그러면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의 말을 믿고 검증 보도를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상 언론 또 기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고유 업무를 사실은 저는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는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물론 100%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 술자리 있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해왔던 작동 방식에 따르면 당연히 성실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기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명태균 또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된 그 언론 보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누가 이걸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보도를. 근데 이걸 무리하게 범죄로 단정 짓고 또 어마어마한 또 손배 폭탄을 안겨서 언론의 입을 사실 입틀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벌써 한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보도는 후회 없다. 이건 당연히 언론사 기자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김우겸 의원이 제기했고 또 보도했던 부분에 대한 진실이 진실일 가능성 그리고 과장됐을 가능성, 허위일 가능성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저는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점점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면 할수록. 첼리스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첼리스트는 말을 바꾼 건 맞죠? 계속 말을 왔다 갔다 바꾸고 있죠. 저희 그 기자가 그냥 그 남자친구의 지인이라고 이제 지인인 줄 알고 이제 첼리스트 만났을 때는 한동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분당의 한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할 때 만났던 한 언니한테는 내가 밤 8시에 이제 가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와 있어서 그때 거기 앞에서 내가 연주를 했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탄핵감이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 또 편한 자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는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경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 이제 기자들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쓰면은 이제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선고기일이 연기가 됐는데 저희는 이 선고기일 연기를
좀 더 저희가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도 무슨 새로운 사실들이 좀 보도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거나 예. 또는 그 술자리가 있었던 걸 목격한 사람이 추가로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은 이 자체로 저는 이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한 건에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위증,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희를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 이걸로 인해서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청담동 술자리가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자기 직을 걸고 얘기하겠다고 하겠지만 직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정권 전체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 전체를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요즘에는 어떤 부분에 천착하고 또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워낙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정권 비리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예. 많이 터져 너무 나오고 많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오늘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명을 재촉하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쪽 그 서초동 내곡동에 이제 헌인마을 게이트도 있고 헌인마을? 헌인마을이라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 한데 거기가 지금 평당 1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 땅을? 예.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땅값이 뭐 실제로 이제 서초동 내곡동이고 그 나름대로는 이 서울에서 이 대단위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평당 1억 5천에 분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입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 뭐가 들어오길래? 그냥 고급 빌라를 짓는데 예. 그 평당 분양가 규제를 회피해서 지금 평당 1억 5천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으로 전철이 되어 있는데 아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저는 이제 최은순 펀드로 의심이 되고 여기에 이제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같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그런 의혹이 의혹이 있어서 있고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도 어제 그제 한번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이상식 의원이 이제 질의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헌인마을 게이트도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게 이 또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들어왔던 돈이 라임 옵티머스 돈이 또 유입된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결국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뭐 도이치 파이낸셜로 그다음에 뭐 NSN으로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에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걸 거대한 하나의 비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김건희 씨 비리들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데 저희는 이 특히 재산 범죄 관련된 김건희 씨의 비리는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언론들이 조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있습니까?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지금 뭐 이제 관저 그 공사 과정에서 여러 불투명한 업체들이 다 관여한 사실도 지금 드러났고, 예. 그 명품백 띠올보다도 10배나 더 큰 그 정자가 선물로 관저에 보내지는 의혹이 있어요. 오. 한옥 정자가. 예. 그런 것 좀 나오면 물론 뭐 뉴탐사에서 보도하시겠지만 네. 또 기회가 되면 우리하고도 함께 예. 좀 나눠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정치일분에서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시간 오늘 아주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김일웅님, 강진구 기자님 목소리 자체가 신뢰입니다. 목소리도 아주 차분하시고 사회 비리 일선에서 취재하시는 분이라 항상 기대하고 보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아주 최고의 진실된 기자
강진구님 응원합니다. 산타나님께서 글 보내주셨고요. 이상부님 강강약약의 강진구 기자님 진짜 기자. 강진구 기자님 구하라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강진구 기자님 하셨는데 축하 문자가 겁나게 많이 왔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9시에 이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예. 결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반박하는 저희가 이제 긴급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뉴탐사에서. 네. 그래서 오늘 9시에 저희 시민 언론 뉴탐사 많이 좀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시에 시민 언론 뉴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누구 출연하세요? 저하고 이제 그 박대용 기자가 출연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미 불기소 결정에 대비해서 한 170쪽 정도의 보고서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말이 되는 것을 해야 참.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자주 나와서 말씀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연대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예. 오늘 강진구 기자님 오셨다고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체스키 크롬로프님 이 시대 참 언론인 뉴탐사의 강진구 대기자님을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금은싸락비님 구독 가지고 협박질하는 쪼잔한 인들아 너희 없다면 댓글 정화가 된다.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멜리당님 진실탐사보도 참 언론인 강진구 기자님과 배공기 앵커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TV님 시청자 여러분 정어리 TV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민주 진영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 국짐입니다. 정어리 TV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8번공님 강진구 기자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은싸락비님 또 보내셨네. 동물농장 식구들 마구간 청소할 시간 청소하고 와라. 네. 네. 뭐 시끄러웠나 봐요. 여기서 싸우려면 슈퍼챗 쏘고 싸우세요. 보스형님 TV님 그러시고. 네네. 강물민경님 보스형님 TV님 많이 하셨네. 예. 네. 보스형님 TV님은 우리 그 새로운 정어리몰 상품 보시고 용산 니네가 게 맛을 알아? 정어리원 여러분 게 드시고 힘냅시다. 광고 아님. 그래도 광고인 줄 다 알아요, 보스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